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금요일 대박클럽 진행의 최윤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또 한 번 급락하면서 1600선에 간신히 턱걸이를 했습니다. 지지될 것이라고 믿어졌던 1649포인트 선에 걸쳐져 있던 6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1632선에 있었던 120일 이평선까지 크게 내주면서 지수가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의 급락 소식에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지수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했는데 시장이 이렇게 힘없이 무너진 이유는 함께할 솔로몬님께 여쭤보도록 하고요. 먼저 대박클럽 진행에 앞서서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빠르게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시고 대박클럽 고수는 해결사란에 종목을 올려주시면 전문가가 빠른 시간 안에 상담을 해드린다고 하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메시지나 게시판을 통해서 글을 올리실 때는 닉네임 함께 올려주시면 눈에 확 띄니까 채택될 확률도 더 높아지겠죠. 자, 대박클럽 첫 코너입니다.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합니다. 네, 고수들의 하이라이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이리치에서 리서치 센터장을 맡고 계신 솔로몬님 자리해 보셨습니다. 솔로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최고의 수익률을 올리신 전문가와 전화 연결을 해봐야 할 시간인데요. 오늘은 서일교 수장님께서 또 한 번 최고의 수익률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솔로몬님, 네. 서일교 수장님은 자주 이렇게 뵙게 되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좀 불안정하니까 단기 매매 또 테마주 매매에 좀 능하신 우리 서일교 소장님이 이런 장세에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단기 매매, 테마주 매매에 탁월하신 서일교 소장님을요.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서 소장님. 예. 네, 목소리가 참 밝습니다. 항상 밝습니다. 네, 오늘 장이 많이 안 좋았는데요. 예. 네, 오늘 이화전기로 11%의 고수익을 올리셨다고요. 예, 얼마 못 먹었습니다. 얼마 못 먹은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화전기로 11%의 수익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흐름을 예상하시고 대응을 하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예, 최근 북한과의 관계가 며칠 상간에 좀 안 좋았죠. 서해안 NLL선 쪽에서 포격 사격이 좀 있었고 그 포격 사격 때문에 대북 관련주들이 주가의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그것을 오늘까지 포격 사격을 훈련을 하겠다라는 북한의 그 발언이 있었고 그 발언으로 인해서 포격 사격이 오늘로서 마감이 되는 거니까 단기 약전은 일단 오늘로서 마무리되면서 다음 주에 있을 남북 개성 실무회담 즉 호재가 이제부터는 반영이 될 시점이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이하전기가 물론 장 초반은 소폭 갭 하락 출발했지만은 장 시작하면서 강하게 흐름이 전개되면서 상승 쪽으로 무게 중심을 잡는 것을 포착하고 플러스 3%대에 제가 추천을 드리고 급등하면서 상한가에 마감을 해서 지금 보유 중인 상태로 홀딩을 하고 좀 상한가 잔량도 100만 주 넘게 지금 쌓여 있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이 반영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일교 수장님만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를 들으니까요. 힘이 또 나는데요. 서 수장님. 예. 또 다른 종목 관심 갖고 있는 거 있으면요.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날 요즘 최근 시장 상황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지수가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세에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기보다는 다소 좀 보수적으로 매매에 임하면서 종목을 압축해서 가는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무엇보다도 시장보다도 강한 종목 위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라 하는 것은 그날 장 초반 상황에 따라 물론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자동차 업종, 즉 완성차 업종의 현대차나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러한 종목군들이 상당히 지금 시장은 하락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지금 견고하게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현대모비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물론 네. 어제 현대모비스를 제가 종가 무렵에 들어가서 오늘 또 2% 수익이 나서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만 500원 부근에서 20일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한 2% 정도 수익을 보고 차익 실현을 했는데 또다시 오늘 또 동시호가에서 종가 동시호가에서 상당히 또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지금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전부 시간에서 상승의 흐름이 지금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현대모비스를 월요일날 장 초반에 좀 눌림목을 줬을 때 공략하는 것이 오히려 좋겠고 지금 주가가 바닥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모비스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서도 빨간불이 유일하게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현대모비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소장님. 예.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된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예. 다음번에도 좋은 소식으로 다시 연결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솔로몬님 항상 그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데 네. 우리 솔로몬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로몬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서일교 소장님. 예,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서일교 소장님께요. 이화전기를 가지고 11%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들,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에도 관심을 가져보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잠시 뒤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시간이죠. 왕초보 최은정의 투자 일기를 이어갑니다. 왕초보 최은정의 투자 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까지 제가 들고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드려야겠죠. 네,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LG화학, 게임빌, 휴맥스, 아가방컴퍼니, 중국원양자원, 현대중공업까지 이렇게 6종목이 있고요. 현금은 20% 정도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도요, 정말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도 포트폴리오지만 솔로몬님, 네. 오늘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비교적 네.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있는 탄탄한 종목들의 낙폭이 컸었는데요. 네. 장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락을 했거든요. 앞으로 네. 이런 대세 하락장이 이어지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솔로몬님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한 3주 전에 지금 주식 투자를 해야 할 때인가 하지 말아야 할 때인가에 대한 이제 논의를 하면서 우리가 내렸던 결론은 그래도 올 한 해는 주식 투자에서 보다 다른 어떤 대체 상품보다는 주식 투자 쪽에서의 수익률이 더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난주부터 이렇게 이제 시장이 급격히 무너지면서 말씀드린 게 조금 여러분들한테 단기적으로는 좀 타이밍이 안 좋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충격이 가해졌을 때가 오히려 올 한 해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올 한 해 계속해서 성장, 기업들의 이익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창출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는 긴축에 관련된 부분들도 아직 시작도 안 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상승하는 과정, 또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몇 차례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조치들이 나온 이후에 일반적으로 시장이 꺾이는 그런 형태를 항상 보여왔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동안 장기적인 상승 과정에서 쌓여있던 피로,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올 연초에 굉장히 테마주 바람, 지난 연말부터 나타났던 테마주 바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좀 과도하게 쌓여있던 신용융자 잔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엇갈리면서 수급적으로 좀 더 악화되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긴축에 관련된 우려 부분들은 하나의 어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하나의 어떤 경고 사인이지 이것이 기본적으로 시장의 흐름, 경기의 흐름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상승 흐름을 꺾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어떤 시간적인 타임 레그는 좀 필요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결국 길게 놓고 본다면은 적어도 이제 2월이 다음 주부터는 2월이 들어갑니다만은 2월 초순 그러니까 구정 전 후에는 아마 중요한 어떤 바닥 징후를 만들어내고 또 오히려 3월 달로 가면서 시장 흐름은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대세 상승의 흐름이 꺾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인을 해봤던 3주 전이지요. 지금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해야 할 시기인가 아닌가 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이 매수의 시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 당시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편안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대세 상승 판단법에 얘기할 때 우리가 뭐 경기 지수, 경기 지표 또는 뭐 어떤 보조 지표 이러한 것보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편안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월봉 차트에서 5개월 이동평균선과 10개월 이동평균선의 흐름들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자, 오늘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월봉 차트를 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예. 5개월 이평선이 10개월 이평선보다 위쪽에 위치해 있으면 아직까지는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네, 예, 지금 이제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은 자, 지금 검정색의 5개월 이동평균선을 제가 표시해 놓고 있고요. 네. 자, 10개월 이동평균선 여전히 밑에서 이렇게 힘차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점에서 지금 대세가 꺾였다. 앞으로 추세적인 하락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상 시기상조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기술적으로는 조금 더 하락할 여지는 남아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지난 한 2주간에 한 100포인트 남짓 빠지는 이 부분만 가지고 경기가 꺾였다 또는 뭐 대세가 꺾였다 하는 것은 좀 과도한 속단일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 있는 80년대에 굉장히 강했던 그런 흐름들도 보시면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수가 100포인트대에서부터 1000포인트대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3개월 연속 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예, 이렇게 또 한 달 크게 조정이 나오기도 했고 또 어떨 때는 한 4개월씩 옆으로 횡보 조정이 나오기도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부분들은 불과 한 보름 정도의 충격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하락 속도는 좀 빠르게 전개된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월봉상으로 이제 음봉이 하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대세가 꺾였다 하는 얘기는 조금 성급한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자, 이렇게 모든 아마 여러분들 앞으로 오늘 내일 그 경제 증권 사이트 쪽에서 뉴스 관련 기사 뭐 온통 불안한 얘기들밖에 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장 마지막에 재밌는 현상들이 있었어요. 제가 준비된 화면을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네. 자, 지금 한번 HTS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밑에 파란색 선이 보이시죠? 네. 예, 파란색 선이 외국인이 매매한 오늘 하루 종일 어떤 형태의 매매 흐름을 가져갔는지. 매매 동향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외국인들은 지금 파란색 보시면은 아침서부터 2시 40분까지 줄곧 주식을 내다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파란색 선으로 나타내는 부분이죠. 네, 예. 네. 그래가 2시 40분까지 팔았습니다. 그래서 약 1,800억 가량 팔았었는데요. 자, 2시 40분부터 다시 사기 시작해가지고 동시효과 무렵에는 무려 1,0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외국인이 쏟아지는 물량을 받아내어 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외국인만 그랬던 건 아니고요. 오늘 이제 기관들이 전체적으로 저가 매수에 나오면서 지수 방어를 해줬는데요. 솔로몬님, 네. 녹색 선인가요? 빨간색 선요. 빨간색 선이 기관의 매매 패턴인가요? 투신입니다. 투신이요? 예, 예. 네. 보면 투신도 이제 종일 매수세를 보여주다가 마지막 무렵에 또 투신도 대략 한 500억 가량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동시효과 때 그럼 누가 팔았겠느냐? 바로 아무래도 주말을 넘기기에 불안하니까 개인들이 마지막에 투매를 한 거죠. 개인들이 1,000억 원 이상의 투매를 하면서 검정색 선인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은 얼마만큼 개인들이 지금 투자 심리가 불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오히려 투신과 외국인은 매도폭을 줄이거나 매수폭을 늘렸는데 개인들이 불안한 모습이 여실히 나타나 있는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장중에는 개인들이 많이 빠지니까 이제는 반등이 나오겠지 하면서 계속해서 샀던 부분들을 마지막에 그냥 확 한꺼번에 정리를 해버린 거죠. 불안하니까요. 주말 넘기기가. 근데 이제 결국 그 물량을 투신과
외국인 그리고 연기금 등 국내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받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사실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또 뭐죠? 네, 지금 보시는 파란색 선은 선물 흐름입니다. 네.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 흐름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면서 국내 주식시장을 끌어내리는 역할들을 했는데요. 외국인들 보면 한시 넘어가면서 약 한 3,500계약 정도 매도를 하던 선물 쪽에서의 매도 포지션을 오히려 지수가 급락하는 틈을 이용해가지고 꾸준하게 사서 끌어올리면서 결국은 선물 쪽에서 순매수로 반전시키면서 마감이 되었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콜옵션이라고 해서요. 굉장히 네. 레버리지가 큰 상품인데요. 이 콜옵션은 주가가 올라갈 때, 지수가 올라갈 때 상당히 큰 이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품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오히려 외국인들은 장중에 콜옵션을 계속해서 사기도 했었고요. 또 마지막 동시효과 직전 2시 40분부터 콜옵션을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대거 한 40억 정도 이상 샀는데요. 이 콜옵션 40억 원어치를 샀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그 거래소 기준으로 현물 기준으로는 수백억 원에 해당되는 그런 규모입니다. 굉장히 네. 많이 산 형태거든요. 그리고 또한 풋옵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지수가 빠지면은 오히려 이익이 나는 그런 상품인데요. 이거를 산 게 아니라 거꾸로 팔은 거죠. 그러니까 이 풋옵션을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순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 지수 빠지는 데 배팅을 했다는 얘기인데 오히려 이걸 팔았다는 얘기는 지수 빠지는 것에 대한 배팅이 아니라 그 반대로 지수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준비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네, 외국인들이 이제 앞으로 시장이 상승할 것이라는 것에 베팅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현상들이 거의 2시 40분 이후에 갑작스럽게 외국인들이 대규모 거래소 시장에서도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선물 시장, 옵션 시장, 옵션도 콜옵션, 풋옵션 모두 다 지수가 올라가는 쪽에다가 갑자기 변화를 주었다라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다음 주에 시장 흐름이 우리가 걱정해야 될 만큼 그렇게 큰 걱정거리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솔로몬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안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님, 네.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오늘은 좀 크게 하락을 해서 수익률도 만만치 않게 이제 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별다른 걱정은 안 해도 되겠죠? 네, 이제 종목에 따라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정한 흐름들이 보여질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가 분명하게 기술적으로는 수급적으로는 지금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강한 충격이 강한 지진이 온 다음에는 여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여진들이 다음 주에도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여진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일부 종목은 조금 더 하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많이 빠진 종목들 중심으로는 반등이 전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우리 그 최은정 초보 투자 일지에 그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네. 약간 개별적인 성격의 종목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게임빌이라든지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게임빌이라든지 또는 아가방 컴퍼니 중국 원양자원 이런 정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굉장히 낙폭이 컸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의 어떤 그 모멘텀을 찾기 위한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최은정 포트폴리오 결국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아마 다음 주에는 다시 플러스로 회복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왕초보 최은정의 수익률 어느 정도나 마이너스가 난 상황인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확인을 해드릴게요. 네, 개별 종목들의 수익률입니다. 말씀하셨듯이 게임빌과 아가방 컴퍼니, 중국 원양자원이 손실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도 오늘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수익률이요,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초보 최은정의 수익률이요, 솔로몬님. 네. 제가 주식 투자를 시작한 이후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기는 오늘이 처음인데요. 정말 이제 1600선이 붕괴된 거를 장중에 확인을 하면서 왕초보 최은정의 투자 일기도 오늘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겠구나 했는데 역시나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섰습니다. 2% 정도 손실을 봐서 이제 현재 현금이 갖고 있는 이제 순자산이요.
989만 원 정도로 줄었는데요. 네. 오늘 장이 좀 많이 빠졌는데 월요일 장은 반등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들고요. 뭐 앞으로 조금씩 좋아지리라는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솔로몬님. 조금씩 좋아지면 안 되고 빨리빨리 좋아져야 될 텐데요. 그나마 좀 위안을 삼으실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시작했던 지수가 1630포인트대였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지수상으로는 한 2% 정도 더 빠진, 시작할 때보다 더 빠졌는데, 최현정 아나운서의 포트폴리오는 마이너스 1%니까 나름 선방했다라고 이렇게 위안을 삼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시청해주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도 손실률이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다들 용기를 가지시고 다시 지수가 반등하는 그날까지 용기 잃지 말고 시장에 대응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왕초보 최현정의 투자 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잠시 뒤에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시간입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의 명쾌한 주식 강의 시간, 솔로몬의 시크릿을 이어갈게요. 잠시 뒤에 뵐게요. 재테크,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우리 경제의 반짝이는 흐름이 보이는 시간, 재테크 해결사 센 경제 매거진과 함께하세요. 경제 뉴스를 통해 재테크를 말한다. 주간 경제 이슈를 서울경제신문 경제 전문 기자와 업계 전문가가 심층 분석해주는 더 센 뉴스. 재테크의 시작은 생활 가까이에서, 일상 속에서 돈 벌 수 있는 생활 속 재테크 현장, 재테크 플러스. 경제 전문가의 수준 높은 재테크 강의를 안방에서 편안하게 만나보세요. 금융, 부동산, 보험 등 투자 상품의 핵심 알맹이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는 잘 벌고 잘 사는 법. 각계각층 명사의 이야기를 통해 성공을 체험해보는 퍼스트 클래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대표 재테크 프로그램 센 경제 매거진에서 재테크의 모든 것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깊이 그리고 재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토크쇼 같은 인터뷰, 홍현중의 위딩. 저널리스트의 날카로운 시각 그리고 위트로 홍현중 해설위원이 이 시대의 아이콘들을 찾아갑니다. 매주 화요일 유쾌한 지적 담론의 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기존 인터뷰와 차별화된 고품격 토크 프로그램 홍현중의 위드인. 서울경제TV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증시 현장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아시아 증시 동향, 그리고 전문가의 발빠른 증시 진단까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증시의 흐름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맞춤형 증시 뉴스. 나우 경제 브리핑과 함께하십시오. 서울경제TV 솔로몬의 반드시 이기는 주식투자법 강의 시간, 솔로몬의 시크릿을 시작합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무료 문자 메시지 016-8500-1110번이 있고요. 전화번호 1599-7770번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고요. 솔로몬의 시크릿 도중에 나가는 돌발 퀴즈 정답도 이곳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많이 하락하면서 걱정하는 글들을 문자 메시지로 많이들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저희 대박클럽에서는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의 지름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까지 열심히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먼저 돌발 퀴즈 어제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려야겠죠. 어제의 문제는요. 헤드앤숄더 패턴은 머리에서 오른쪽 어깨로 갈수록 이것이 감소한다 였는데요. 정답은 1번
거래량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셨고요. 이렇게 정답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요. 하이리치 증권방송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품으로 하이리치 전문가들의 종목 추천도 받아보시고 무료로 볼 수 있는 방송도 시청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의 시크릿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추세와 패턴 분석을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추세와 패턴 분석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솔로몬님, 네. 어제는 3중 천장형인 헤드앤숄더 패턴 그리고 그 반대인 역 헤드앤숄더 패턴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네, 예. 네, 오늘도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되나요?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시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이 되는 패턴인데요. 일반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바로 쐐기형 패턴입니다. 쐐기형 패턴이요? 네, 예. 네. 쐐기형 말도 좀 약간 낯설죠? 쐐기가 뭐죠? 그렇죠. 궁금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쐐기형 패턴은 일반적으로 삼각형 패턴 중에서 약간 파생된 형태의 패턴인데요. 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삼각형 패턴, 그리고 직각 상승형 삼각형, 그리고 하락 삼각형 이런 패턴들을 배웠는데요. 이것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흐름들도 앞에서 배웠던 삼각형 패턴하고는 좀 다소 차이가 있는 패턴인데요. 자, 그림으로 한번 칠판에 쓰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삼각형 패턴이라면 이제 주가가 뭐 떨어지거나 오르는 과정에서 많이 올랐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에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계속 올라갈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런 고민이 생기는데 일반적인 삼각형은 이제 이렇게 수렴을 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거든요. 네, 하나의 꼭지점으로 점점 네, 수렴을 그렇습니다. 해가는 모양이었죠. 네, 그래서 이런 수렴 형태가 전개된 이후에 이런 수렴 시점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삼각형은 위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갈 수 있다. 다만 이 수렴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갈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흐름들이거든요. 그래서 위로 가기 이 저항선을 돌파할 때가 매수 시점이 되고 또 거꾸로 이 지지선을 이탈할 때가 매도 시점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삼각형 패턴을 배우셨고요. 또 이제 삼각형 패턴 중에서 우리가 직각삼각형 패턴 그리고 직각삼각형을 배웠는데요. 예를 들어서 올라올 때 이런 식으로 저점을 계속 높여가다가 네, 상승 삼각형 패턴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올라가면은 이제 돌파하는 또는 반대로 떨어지다가 고점을 낮추면서 기존의 지지선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 매도 패턴 이런 것들이 이제 하락 삼각형 패턴이라고 이렇게 배웠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다 삼각형 패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부분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쐐기형 패턴입니다. 이거는 조금 모양이 틀린데요. 이 패턴은 제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주가가 올라가긴 하는데요. 이제 하나의 예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긴 하는데 주가가 계속 고점도 높아가고 저점도 높아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근데 솔로몬님, 이게 무슨 패턴인가? 삼각형 패턴이라는 정확하게 뭐가 다른 거죠? 네, 이제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추세선을 한번 그어 보아야 되거든요. 네. 이제 추세선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저점과 저점을 이런 식으로 이어가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점끼리 또 이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고점하고 저점을 이어봤습니다. 그럼 여기 하나의 수렴점으로 꼭지점으로 다가오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삼각형이에요, 이것도. 네. 네. 근데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러한 형태, 이런 형태하고는 좀 틀리죠. 뭐가 틀릴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과연 이거하고 이거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무엇일까? 추세선을요. 네. 이어봤을 때 네. 아래에서 올라오는 추세선과 네.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선이 삼각형 패턴에서는 서로 네. 달랐었거든요. 네. 그런데 쐐기형은 둘 다 상승 쪽으로 향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삼각형 패턴은 이제 꼭지점에 수렴하기 위해서 고점이 계속 낮아지게 되거나 이 과정에서 오히려 저점은 높아지면서 수렴을 하게 되거든요. 네. 서로 지지와 저항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쐐기형은 고점도 계속 높아져 가면서 저점도 함께 높아집니다. 근데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상황이 달라지냐면은 이 진폭이 점점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작아지면서 수렴하는 한 거죠. 점으로 수렴하게 된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이 딱 수렴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의미일까요? 그렇게 되겠죠. 네. 이제 수렴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 그러면 폭발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진행되어 오는 그 에너지를 소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위로 폭발할 가능성은 드물고요.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져 가는 형태의 모습이 전개되었을 경우에는 수렴점에서는 오히려 하락으로 반전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쐐기형이라고 합니다. 쐐기형이요? 예, 쐐기형이라고 하는데 거니까 상승 쐐기형 패턴인가요? 네,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네. 우리가 이런 쐐기를 갖다가 상승 쐐기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승 쐐기형은 네. 이거는 곧 하락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상승 쐐기형이니까 상승형이구나가 아닙니다. 쐐기형의 방향은 상승으로 가고 있지만 이거는 하락으로 반전된다라는 의미가 전혀 반대의 상황이거든요. 네. 우리가 삼각형 패턴을 배웠을 때는 삼각형 패턴에서는 상승 삼각형은 올라가는 패턴을 얘기했거든요. 네, 상승 삼각형 패턴에서는 이제 주가가 다시 위쪽으로 향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암묵적으로 담고 있었던 네, 건데, 그렇습니다. 쐐기형 상승 쐐기형 패턴은 이제 하락으로 향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의미가 달라졌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들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점과 저점이 함께 높아지고 한 꼭지점에 수렴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시세의 힘이 약화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솔로몬님 네.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네, 자 그림 다시 예쁘게 잘 그려놨죠? 네, 제가 저거 그리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네. 예. 자, 저항선과 지지선이 함께 하나의 꼭지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가도 꾸준하게 추세를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어느 한 꼭지점으로 수렴해 가는 과정에서 아래에 놓여 있는 지지선을 이탈하는 파란색의 신호죠. 매도 신호를 보이는 그쪽을 통과하게 될 경우, 지지선을 이탈하게 될 경우 이제 이 주식의 흐름은 추세적인 하락 반전이 예고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시점에서는 매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솔로몬님 네. 이번에는 하락 쐐기형 패턴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하락 쐐기형은 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죠? 네. 네. 모양도 그대로 반대로 엎어놓은 겁니다. 떨어지는데 진폭은 이제 점점 작아지면서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저항선들을 쭉 이었더니 이런 고점도 식으로 보여. 점차 낮아지고 네, 고점이 점점 저점도 낮아지는 점차 저항선. 낮아지면서 한 점으로 수렴하게 된다. 네. 지지선도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게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죠. 꼭지점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쐐기형? 무슨 쐐기형? 하락 쐐기형 패턴. 네. 그렇다면 솔로몬님, 네. 하락 쐐기형 패턴은 이제 점차 주가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가요? 당연하죠. 네. 하락 쐐기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하락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는 수렴했으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떨어지느라고 참 고생 많았다. 지금부터는 이제 올라가라 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요 돌파할 때가 바로 매수의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승 반전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도 정리된 걸로 다시 한번 네, 확인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깨끗한 그림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칠판에 있는 거하고 뭐 차이가 없죠? 네. 네. 자, 하락세기형 지지선도 계속 낮아지고 저항선도 낮아지는데 자, 한 꼭지점에 수렴해 가다가 저항선을 이제 돌파하는 시점에서 매수 신호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저렇게 계속해서 진폭이 점점 작아지면서 떨어질 때는 여러분들이 계속 떨어지니까 언제까지 저게 떨어질까라고 걱정하실 게 아니라 이제 서서히 이 녀석이 이제 돌았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위안을 삼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솔로몬님, 간단하게 차트를 통해서 사례를 좀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사례가 제가 요즘 사례 찾느라고 참 힘이 드는데요. 네. 네. 그래도 사례로 확인을 하면 기억에 더 오랫동안 그렇죠. 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사례로 아무래도 이제 사례를 보시는 것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네. 상승 쐐기형 패턴과 하락 쐐기형 패턴을 배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차트를 준비 하나 띄워놨습니다. 자, 화면을 보실까요? 어떤 종목인가요, 솔로몬님? 네, 저 종목은 작년 3분기에서 4분기에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던 하림이라는 차트입니다. 네, 하림이요. 네. 이렇게 보니까 저게 무슨
뭐야? 쐐기형이 보여?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어렴풋이요. 예. 하락 쐐기형 패턴이 머릿속에 그려지는데요. 이제 보이세요? 네. 살짝 보이시죠? 자, 한번 제가 그럼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더 분명하실 것 같은데요. 네. 자, 제가 이렇게 고점의 몸통들을 쭉 이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위에 저항선이 내려오고 있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지지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지지선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점점 수렴해 가죠. 즉, 진폭이 이렇게 있다가 또 반등이 나왔다가 또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왔다가 또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왔다가 자, 근데 이제 어느 날 위에 저항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날이 매수 시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쐐기형이라는 걸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는 보십시오. 자, 제가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저점도 함께 낮아지고 있죠. 네. 예,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게 쐐기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선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양봉이 크게 나오고 있죠. 바로 저 시점이 바로 중요한 기술적인 매수 포인트입니다. 이 한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쭉 일시적이었느냐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주가가 한 차례 눌림목을 줬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쐐기형의 흐름들이 자, 보시면은 쐐기형이 좀 더 윤곽이 잘 드러나죠. 그죠? 네. 네. 바로 저러한 패턴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락 쐐기형 패턴의 사례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패턴 분석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다음 주에도 솔로몬의 시크릿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솔로몬님. 네. 혹시 네. 상승 쐐기형 볼 시간은 안 되나요? 상승 쐐기형은 다음 주에 좀 이어서 봐볼까요? 아, 시간이 좀 부족하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께 오늘도 돌발 퀴즈를 드립니다. 정답을 아신 분들은 무료 문자 메시지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문제 나갑니다. 삼각형 패턴과 쐐기형 패턴을 구분짓는 차이는 무엇일까요? 라는 게 문제인데요. 자, 1번은 방향, 2번 색깔입니다. 정답을 무료 문자 메시지 015-8500-1110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화면의 우상단에도 참여 방법 보이시죠? 정답자 모두에게는 하이리츠 전문가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뒤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네, 전화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 주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만날 텔레비 화면으로 보다가 네. 목소리 들으니까 반갑네요. 아, 저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하나투어를 매수를 했는데요. 네. 그것이 너무 지금 하락세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증폭되다 보니까 여기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매수가 비중을 좀 여쭤볼게요. 네, 매수가는요. 네. 56,600원에 25%. 네, 시청자님께서 궁금하신 점이 더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솔로몬님께 바로 연결을 좀 해드릴 테니까요. 네네. 좀 더 궁금한 부분들 있으시면 좀 여쭤보세요. 네. 네, 솔로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늘상 뵀는데 네. 전화로 통화하니까 참 반갑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계속해서 많이 주가가 떨어져서 네.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은데요. 네. 5만 원대 초반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네. 그럼 5만 600원. 아, 예. 네네. 대략적으로 한 17, 8% 정도 빠졌나요? 네네. 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많이 반등도 없이 제대로 된 반등도 없이 이렇게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네. 그냥 마음이 계속해서 조급해지시고 힘드실 것 같은데요. 네네. 그동안 이제 저희 대박클럽 이 과정들을 많이 보셨으면은 이제 제가 오늘 그 분석 기법들을
이용을 해서 설명을 드릴 테고요. 네네. 무엇보다 이제 하락의 논리는 이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긴축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긴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즉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긴축을 한다 하는 얘기는 달러화가 강세로 전환된다 하는 얘기가 될 겁니다. 즉 달러를 많이 풀었다가 걷어들이니까요. 달러의 가치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즉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는 얘기는 국내 환율 시장의 환율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행 소비가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투어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해보는 것이 기본적인 메커니즘인 것 같고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다소 조금 그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느끼는 부분들은 실질적인 상황보다는 다소 과장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주가가 빠지는 부분들은 다분히 수급적인 부분들 또는 기술적인 부분들 때문에 하락하는 영향이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투자 위험이라고 했을 때요, 두 가지 위험이 있거든요. 하나는 시장 위험을 말하는 겁니다. 이 종목 내가 갖고 있는 개별 기업의 위험하고는 관계가 없이 시장 위험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개별 기업이 고유의 어떤 위험이 있는데요. 사실 하나투어라고 는 회사는 굉장히 우량한 회사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만 시장 리스크 때문에 빠지는 부분들이 더 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언제 안정이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 같고요. 물론 당연히 시장이 안정이 된다는 얘기는 환율도 안정이 될 거고, 따라서 여행 소비도 다시 수요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 또는 기술적인 상황이 문제인데요. 기술적인 상황도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부분들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난 12월 달부터 하나투어의 흐름은 우리가 최근에 배웠던 패턴을 고려해 본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중 천정형 패턴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보면은 이중 천정형 패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박스권 패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중 천정형이든 또는 박스권 패턴이든 떨어질 수 있는 목표 가격을 우리가 설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두 개 다 동일하게 이 박스권의 높이 또는 이중 천정형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봉의 높이만큼, 즉 이 정도 높이만큼이 지지선을 이탈하는 시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하락폭이다라고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높이가 대략 얼마 정도 되느냐면은 약 5,000원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탈했던 가격대가 대략 58,000원 선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58,000원 선부터 약 5,000원 선을 아래로 빼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42,000원대의 주가가 형성이 될 것으로 보는 부분들이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42,000원대라면 대략 한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가 42,850원이죠. 그런데 또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은 더 이제 떨어질 여유가 기술적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보이실 겁니다. 지금 마땅한 지지선이 없거든요. 근데 밑에서 올라오는 120일 이동평균선이 대략적으로 한 41,000원대 전후, 42,000원에서 약간 못 미치게 놓여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우리가 목표치 설정했던 부분들과 함께 맞물려서 이 42,000원 선을 전후로 해서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또 그동안의 긴 추세를 보더라도 역시 동일한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한 6, 7개월간의 흐름들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과거의 고점 부분들을 지난 11월 달에 돌파하면서 추세적인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요. 과거에 형성되었던 이 4만원대 언저리, 42,000원대 부분은 기술적인 지지 라인이기도 합니다. 즉, 지금 제가 다시 한번 표시를 해드리는 지금 현재 가격 전후가 놓여있는 이 위치가 여러 차례 이동평균선, 그리고 패턴 분석상의 목표 하락치, 그리고 과거의 매물대 추세 저항 지지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기술적으로는 42,000원 선이 매우 강력한 지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 선생님께서 그동안 많이 떨어져서 혹시나 월요일날 또 떨어진다 하더라도 월요일날 매도를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하실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이후에 얻어내실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는 매도의 타이밍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배워봤던 패턴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가 열려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 중에서 닉네임 한보따리님께서 종목을 보내주셨습니다. 대한통운이라는 종목인데요. 매수가가 69,000원이고 비중이 20% 정도로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대한통운, 솔로몬님, 네. 진단 부탁드릴게요. 대한통운은 주가 흐름이 아주 답답한 흐름입니다. 사실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운송 경기, 물류 흐름 이런 전반적인 경기 흐름이 좋아야지 대한통운이 본격적인 추세가 살아나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사실 경기 흐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다고 평가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대한통운이 주가의 흐름에 발목이 잡힌 이유는 아무래도 이 금호그룹의 그룹 리스크 때문에 함께 묶여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대한통운의 흐름에 어떤 큰 변화를 보여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난 4분기에 과도한 주가 하락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답답하기는 하지만은 대략적으로 5만 원대 전후에 5만 5천 원 선을 기준으로 본다면요. 지금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 5만 5천 원을 두고 등락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이동평균선들도 역배열되어 있고 이동평균선들이 강하게 역배열되어 있다는 얘기는 기술적으로 흐름이 그렇게 탄력적일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룹과 관련된 그런 부담감 때문에 흐름은 그렇게 썩 탄력적이지 않을 것 같다. 당분간 이 종목들에 대한 어떤 변동성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은 그렇다고 매수를 하거나 또는 매도를 하거나 어정쩡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답답하더라도 보유를 조금 하고 계시다가 이후에 오히려 6만 원 선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온다면은 아주 큰 변화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초록색 선 저항을 갖다가 벌써 한 3차례 돌파 시도를 하려다가 좌절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계속해서 돌파 시도를 하려고 한다는 의미는 궁극적으로는 한번 치고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그 가능성을, 잠재력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소외받았기 때문에요. 지금 시점에서는 매도가 아니라 이 돌파 만약에 하게 되면 6만 원 선을 올라서는 그런 흐름들이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그동안의 지루하고 긴 답답한 흐름은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유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솔로몬님. 네. 오늘도 상담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솔로몬의 시크릿 돌발 퀴즈를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삼각형 패턴과 쐐기형 패턴의 차이를 결정짓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게 문제인데요. 1번 방향, 2번 색깔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아래의 번호 015-8500-1110번으로 무료 문자 메시지니까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박클럽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반등이 무색하게 다시 한번 무너지면서 1600선을 가까스로 지켜냈습니다. 오늘 미국에서는 4분기 GDP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예상치는 상회할 것이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이 시기에 GDP 서프라이즈가 다시 한번 증시의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